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영상 찍고 있는데, 최대주주는 아니죠. 이거 강태경 씨라고 사장이죠. 보게 되면은, 이쪽에 강태경 씨 있고, 이쪽 보면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직책을 알 수 있어요. 자, 직위가 뭐죠?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댓글로 그때 한 번에 그랬죠. 이 강태경 대표이사가 주식을 장내에서 많이 샀는데 넌 어떻게 주가가 빠진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셨어요. 강태경이 바보냐, 떨어진 회사의 주식을 사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받아가는 월급이 몇 억인데, 받아가는 연봉이 몇 억인데 이 주식수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하면서, 이제 6만 5천 주가 아니었고 이 당시 장내 매수가 얼마였냐면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때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2022년 11월 21일, 이때 매수했다. 이때 매수해서, 자, 보게 되면은 몇 주 매수했죠? 이때 9천주. 아, 물론 이전에 또 매수했어요. 단가 5,004번 취득했고, 그 전에 더 샀던 가격을 좀 볼게요. 자, 이때부터 좀 샀습니다.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2022년도 6월 15일에 3만 주를 매수했어요. 3만 주 매수했고, 자, 6월 25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면서 가겠습니다. 체크 한번 하면서 여기 제가 써놓을게요. 자, 2022년도 6월 15일에 3만 주 매수했다 적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강태경 또 여기 있네요. 9월 27일에 13,000주, 단가 3,800원. 자, 단가도 적겠습니다. 요거 단가 3,200원이었어요. 3,200원. 3,200원이고 2022년도 9월 26일에 13,000주를 매수합니다. 주가 주당 얼마? 주당 3,800원. 평균 단가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또 언제 했나 보죠. 또 했네요. 이때 기재정정. 자, 봅시다. 이때 보면은 그거네요. 아까 봤던 거 13,000주, 또 13,000주 매수했고 주당 3,800원. 또 쏘겠습니다. 자, 10월 7일 13,000주 주당 3,800원. 그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거 여기죠. 여기 보면은 만주, 그냥 9천 만주를 할게요. 만주 주당 5,400원. 자, 11월 21일 주당, 만주 매수했고 주당 5,400원. 자, 평균을 내볼 겁니다. 평균을 내볼 건데 그냥 계산기를 써서 할까요? 그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평단가 계산기가 있습니다. 요거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3,200원에, 자, 3만주, 그죠? 3만주 1억치네요. 그리고 26,000주에 3,800원입니다. 3,800원. 정정하겠습니다. 3,800원에 26,000주, 그죠? 그리고 5,400원에 정확하겠습니다. 9,000주. 그러면은 총 2억 4천만 원 매수했고요. 평균 단가가 3,8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강태경 씨는 평균 단가 3,800원 대비 6,00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50% 내지 53%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수익률이 더 되네요. 거의 3,700원에 사서 6,000원 팔았으면은 7, 80% 이득을 받네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7, 80% 이득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2억의 차익 실현을 거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주주는, 대표이사는 2억 정도 벌어갔다라고 일단 보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결국에 그거예요. 제가 이 강태경 씨가 여기 강태경 씨가 매수해서 주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 얘기했던 게, 그래도 올라오면 매도해야 된다 했을 때
댓글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강태경 이 대표이사가 안 팔았다. 장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알아보고 그냥 6,000원에 샀는데 얘가 주가를 더 낮추겠냐? 그러니까 평균 단가 결국에 우리가 다 계산해봤잖아요. 3,750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 단가를 그냥 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2022년도 11월 7일에 마지막에 샀을 때 이거 5,400원. 요거 하나 보고 그냥 평균 단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400원, 6,000원이라고. 근데 평균 단가 계산해보니까 얼마요? 3,750원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강태형이 안 팔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냐, 주가가 어떻게 빠지냐, 당연히 더 가지 라고 얘기했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얘네가 받아가는, 이 대표이사가 받아가는 월급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월급보다 항상 이상이다. 이런 작전주들은 이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챙기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진짜 최소 연봉 주거든요. 뭐 시간제 근로직 이런 애들은 그냥 뭐 250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최저시급 맞춰서 좀 주고, 임원진들은 몇 천만 원씩 가져가고, 요게 이제 작전주의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이익을 내면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적 못 내고 사채로만 찍어서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어떻게 84억을 매출냈는데 영업 손실이 49억입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기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사채 찍어서 영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주식은 절대로 장투하면 안 돼요. 뭐 2차전지 사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같은 경우도 바이오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이 바이오로 성공할 거다 하고 결국에 박살났죠. 보세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이 대충 25,000원에 물리신 분들 어디까지 빠졌어요?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원까지. 얼마나 빠진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거의 마이너스 7, 80%될 겁니다. 이때도 그래핀으로 올라간다고 또 희망 주고 어떻게 돼서 주가 또 빠졌죠. 그죠? 여기선 또 2차전지 사업한다고 또 올렸다가 빼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넘지 못했던 건요. 잘 보세요. 주봉상 이 자리, 지금 보면 요 자리죠. 이 자리를 넘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요. 얘네가 이 당시 설거지를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15,000원대가. 이 당시 얘네들이 설거지를 함으로써 물량을 덜었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물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때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묻혔지만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 힘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물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다 던지려고 할 텐데 여기까지 올려주겠냐, 여기까지만 치고 빼겠지, 이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거 딱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사람들 어때요? 다 미쳐 있었죠. 다 미쳐 있었잖아요. 무슨 안티 같은 얘기 하면은 다 막 죽이려고 그러고 무술량 뺏으려고 한다 그러고, 결국 이렇게 됐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영상을 계속 찍었죠. 이거 설거지 파동 나왔다.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 7,000원대, 6,000원 중반대 팔긴 너무 늦었다. 이거는 좀 기다려보자. 또 빠지더라도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8,30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일단 제가 좀 매도하라고 텔레그램방 통해서 말씀드려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매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EM 플러스는 진짜 한 300명, 400명은 탈출시켜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 구독자가 증명을 할 거예요. 300에서 400명은 탈출시켰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리부터 지속적으로 영상을 50개 이상 찍으면서 매도해야 된다 다 탈출시켜 드렸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반등한다 라고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였죠.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8,000원대에서 9,000원 초반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탈 나오더라도 이 주가는 이 계단식 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한다. 대신에 이게 깨지면서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8,000원 초반까지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 이 구간이 7,000원 초반으로 조금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내려오는 추세에 대한 힘을 잃게 되면은 보세요. 요 자리가 지금 지지선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가 거의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 올라오면서 힘을 많이 써요. 저항선에서.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맞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지켜줘야 되는 게 무조건 이 박스권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이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강태경 씨가 대표이사로서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이 사람이 매수했다 해서 여러분이 뭐 말했잖아요. 6만 5천 주 많은 돈입니다. 2억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1년 동안 벌어가는 돈보다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큰 돈이지만 이 대표이사와 이 임원진들이 볼 때 이 6만 5천 주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 또 수익도 낮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는 게 결국에 내가 5천 원에 사서 이 4,800원에 팔면은 마이너스 4% 손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 손해를 보고 우리 회사의 주가를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했다는 이유로 펌핑을 시킨다면은 할만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주가를 부양해서 어차피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 전환사채, 그리고 제3자 별정 유상증자로 돈을 땡겨서 대표에서 월급도 받아가고 임원진 월급도 받아가고 회사도 계속 좀비 기업으로 유지시키고, EM 플러스를 찬티하시는 분들은, 저는 찬티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기적으로 반등 자리들을 좀 체크해서 올라올 시에 매도하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가 찬티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설거지 끝난 이 차트에서 무슨 차트를 논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설거지가 끝난 차트는요 완전하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가 끝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설거지 중에는 내려오다가도 단기적으로 20-30% 정도 올라가는 이러한 윗꼬리가 달린 봉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다가 한번 쭉 뉴스 띄어서 끌어올려서 털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올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거의 최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 4,2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려서 5,100원 한 25% 정도 올랐어요. 20%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다가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봉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봉들 26%짜리. 그러니까 이때 미련을 가지지 말고 뭐예요? 매도하고 나오셔라 이거예요. 미련을 가지지 말고. EM 플러스 충분히 내려가다가 뉴스 같은 거 뜨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을 가지지 말고 던져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5차 매집주 드리잖아요. 지금 이때 같은 경우 하나기술 1차 매집주 들여서 70% 수익 났고, 이때는 코인테크 2차 매집주 그냥 유튜브 영상에 뿌렸죠. 2차 매집주 코인테크 35% 정도 수익 드렸고, 여기는 3차 매집주 프로2000이죠. 프로2000 들여서 40%에서 50% 최고가 말하는 겁니다. 50%는 50% 수익 드렸고, 그리고 이쯤인가요? 이쯤이죠. 다시 이쯤이죠. 이쯤에서 에스코넥 4차 매집주 에스코넥 드리면서 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 채널에 영상이 다 있으니까 절대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최고가 50%의 수익을 달성했고, 제가 5차 매집주를 또 뿌리고 있어서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5차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4차 매집주 같은 경우에 이 에스코넥 있잖아요. 이것도 뿌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4차 매집주 에스코넥이 거의 올리고 나서 거의 한 2주 안에 적중을 하면서 50%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대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5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로 간다 했습니다. 바이오로 간다 했고, 바이오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바이오는 시가총액 1조 이상,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1조 이상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면 머크나, 그죠? 화이자, 그 다음에 암젠,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이런 애들한테 1조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이쪽 바이오 회사로 진행을 할 거고, 시가총액이 1조기 때문에 제 구독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요거 다 풀어도 이 시가총액이 움직일 만한 절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번호로 오차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관련돼서 이 바이오 매집주 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순차적으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되고, 오차샵이라고 보내주세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기다렸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오차샵이라고 보내주시면은 혹시나 스팸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뒤에 샵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 자리에서 특이점, EM 플러스의 특이점, 강태경의 매도, 대표이사의 매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뭐 매도했다고, 매수했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매도했다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매도해서, 이 사람이 매도해서 빠졌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털고 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대표이사라는 직책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 회사 자체가 주식 숫자가 뭐 몇백만 주도 아니고 고작 6만 5천 주 가지고 뭐 매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공포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다시 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공포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제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반등하면은 그냥 매도하자니까, 그죠?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매도, 그 다음 대기, 반등 시 매도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반등 시에 매도, 이 근처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면 좋았겠고, 이때 매도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단기 반등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매도하기엔 조금 가격대가 낮습니다. 반등하면은 매도 꼭 하시기 바라고, 이 5차 바이오주 EM 플러스 탈출하시고 들어가시든지 받으신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뭐 EM 플러스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드린 1차, 2차, 3차, 4차 매직주 보시고 이 5차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차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결국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뭐 금리가 7%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네, 미국채 금리가 아니죠.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5.5%입니다. 자,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방 얼마 열렸어요? 상방 1.5% 열렸습니다. 자, 그죠? 상방 1.5% 올렸어요. 하방 몇 프로 올렸죠? 하방 제가 봤을 때는 제로 금리까지는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도 2%대 금리까지는 떨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방으로 마이너스 1.5%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겠습니까? 자, 내년에 또 뭐가 있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바이든이 한 번 더 하려면은 증시를 무너뜨릴까요? 증시를 치켜 세울까요? 저는 증시를 무조건적으로 치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 성장주가 많이 움직일 거고요. 이 성장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2차 전지가 있겠지만, 이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섰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에코프로가 16배가 올라가면서 이 시세가 발생을 했고요. 이 시세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시세에서 눌림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하기에는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이 성장 산업인 바이오 쪽,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2차 전지에서 있는 돈들이 바이오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5차 매집주 받아 가시고 EM 프로 탈출하셔서 행복한 2023년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통 목표가를 40%, 30-40% 잡아요. 한 달 기준에서 잡는데, 사실 이게 쉬운 퍼센트는 아닙니다. 쉬운 퍼센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기술, 코인테크, 프로 2000, 그 다음 에스코넷까지 다 보셔서 알겠지만 승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5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2배 정도 생각하고요. 2배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5배, 6배 얘기 안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2배, 기본으로 2배 정도 생각하고, 요 회사 시가총액 1조 이상이고 기술 수출 1조 이상의 애로 경험이 있는 이 회사 제가 추천드릴 거고요. 기간은 제가 원래 한 달에서 2달 보잖아요. 30-40% 하는데
빠르면 한 달 만에 올라가고 에스코넥이나 프로이천이나 뭐 코인테크 그러고 보니까 다 한 달도 안 가, 다 3주 정도 안에 다 올라간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2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비중 조절 잘 하셔라. 남에게 추천받는 주식으로 비중을 태우지 말고 내 자산이 1억이면은 딱 5%에서 10%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거 분할로. 내 자산이 10억이다 하면은 5%에서 10% 5천에서 1억. 내 자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해야 돼요? 500만 원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얼마 해야 돼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집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위에 번호로 5차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월 1, 2, 3까지만 10월 정확히 10월 3일까지만 보내드리고 추후로는 안 보낼 겁니다. 안 보내고 10월 말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지 아니면 중간에 주가가 뭐 30% 이상 급등하면은 그때 공개하든지 할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